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1년 7월 셋째 주 7월 17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쨌든 첫 번째 주처럼 그렇게 화려하진 않고요.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는데 행성 구조 중에서 제일 볼만한 거는 맨 처음 벌어지는 명왕성 AR,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빠르게 움직이는 내행성인 수성하고 금성이 여러 가지 항성들을 보는 그런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세 번째 주도 어떻게 보면 좀 쉬어가는 주 중에 하나죠. 네 번째 주에 뭔가 좀 많아요. 자, 첫 번째 구조가 뭐냐면 7월 17일 명왕성이랑 태양이, 그러니까 외행성이 태양이랑 대립각으로 마주보는 거를 이제 AR이라고 합니다. Acronomical Rising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립각을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역행하는 명왕성이 태양하고 대립각으로 AR을 이루는 게 7월 17일이죠. 자, 외행성이 AR을 이룰 때 원리적으로 그 외행성은 태양하고 거리가 가장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아니고 지구랑 그 외행성이 가장 가까워지는 때에 그 행성의 위상상으로 AR이 벌어지는 거죠. 명왕성이 안 그래도 명왕성은 엄청 멀긴 하지만 그나마 지구하고 좀 가까워졌을 때 이때가 AR이에요. 이게 7월 17일이고, 명왕성 정지랑 비슷하게 이제 명왕성 특유의 좀 살떨리고 험한 일들 있죠. 그러니까 살떨리고 험한데 나는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쉽게 벌어질 수가 있어요. 게다가 태양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낮에 우두머리고 명왕성이라는 건 약간 밤의 우두머리 같은 거라 밤행성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그러니까 태양하고 명왕성의 공통점은 여러분 둘 다 권력자라는 거예요. 맨 위에 있는 그런, 그러니까 권위하고 권세, 힘을 지닌 이제 그런 캐릭터들을 보통 태양하고 명왕성으로 상징을 하는데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대립각으로 AR을 맺다 보니까 서로 반대 입장에 있는 힘 있는 두 사람이나 두 집단이 충돌하는 와중에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하죠. 우리들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은 그 애꿎게 거기 말려 들어가지고 불똥을 맞게 돼요. 눈치를 잘 발휘해서 이렇게 약간 주변에서 세력 다툼이나 정치적인 알력 같은 게 벌어질 것 같다, 힘싸움이 벌어질 것 같다, 그럼 미리 거기에서 발을 빼야지. 미리 발을 빼는 게 제일 현명한 일입니다. 자, 이번 명왕성 AR은 태양하고 명왕성이 적위상으로 정확하게 컨트롤 패러렐을 이루는 게 7월 8일이에요. 7월 8일부터 한 열흘 벌써 시작됐죠. 한 열흘 정도 길죠. 명왕성 AR의 유효 범위라고 할 수가 있고, 이미 명왕성하고 대립각을 맺고 지나갔죠. 화성하고 금성은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명왕성이 안 그래도 거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황도도수를 태양이랑 명왕성이 대립각을 맺을 때 태양도 역시 작은 계절의 알파성인 프로키온이랑 만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면 전체 구조의 파급 효과 같은 게 더 커지죠. 그래서 네이탈 차트에서 활동궁 24도에서 26도 사이에 주요 행성이나 감흥점이 위치한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또 현재 타임로드가 태양인 분들이라면 더욱더 이때 약간 주의를 해야 돼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지 않게 미리미리 피해 있는다 라는 거죠. 말려들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 거의 밤에 그 수성이 쌍둥이 자리 감마성인 아레나랑 만납니다. 아레나는 금성의 색채가 뚜렷한 별인데, 굳이 말하자면 수성하고 만나는 게 17일 오후부터 18일 오전 사이입니다. 17일하고 18일 사이고, 이날은 무슨 성과를 내거나 이문을 남기려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람들하고 어울려 놀면서 친목을 다지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평소 좀 안 부리던 끼도 부려보고, 그리고 마음에 든 사람이 있으면 슬쩍 직구 말고 변화구 정도는 날려봐도 의외로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 돌아올 수 있는 날이에요. 근데 손익 따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뭔가를 좀 본격적으로 한다, 이러면 약간 순식간에 짜기 식습니다. 그러니까 계산기를 두드리고
기승전결을 미리 예측하고 들어가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날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좀 다음에 그런 행동이 그런 계획이 좀 더 적절할 만한 시기에 하시고. 자, 3일 후에 금성이 금성이 7월 20일 알파드랑 만납니다. 자, 알파드는 이 별 자체가 뭐 그렇게 이등성 뭐 그렇게 안 밝은 별도 아니고 힘이 세거든요. 에너지의 덩어리가 좀 큽니다. 근데 얘가 좀 변태야, 비뚤어져 있어요. 부적절한 욕망, 부적절한 관계 뭐 이런 데 자주 등장합니다. 금성하고 만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성관계 관련 트러블 같은 걸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주변 친구들이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반대할 만한, 말릴 만한 그런 관계, 그런 상대방의 목을 매게 된다든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가 맺어지는 것만으로 주변의 많은 이들하고 내가 소원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냉정하게 계산을 때려보면 얻을 거보다 잃을 게 훨씬 많은 그런 관계들 있죠. 이런 것들이 보통 금성 알파드 조합에서 도출이 되거든요. 근데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합리적이지가 않잖아요. 감정적으로 보통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계산기 두드려 보면 진짜 시작도 안 해야 되는 그런 관계들이 주변에서 자주 보입니다. 생각보다 자주 보여요. 그런 안타까운 풍경들이 보이는 거죠. 타임로드가 금성인 분들 중에서 네이탈에서 고전궁 후반, 뭐 26, 27, 28 이 도수의 주요 행성이나 감흥점이 있는 분들은 이날은 진짜 내가 마음이 가는 사람이나 마음이 가는 곳이 그렇게 하는 게 정말 남는 장사인지 믿지는 장사일지 한번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같은 날에 수성은 아이고 많이도 간다. 요때쯤이죠. 수성이 큰 계자리 알파성인 시리우스랑 만납니다. 시리우스는 대체로 순길성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7월 20일처럼 수성하고 만난다. 이럴 때에도 당연히 길사로 이어집니다. 타임로드가 수성인 분들은 사업이든 투자든 이날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다 구체화시키면서 총력을 다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보다 이때 하면 좀 괜찮은 결과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시리우스의 특징이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아주 꼼꼼하게 뭔가를 관리하거든요. 결과물을 다 다듬고 구멍을 없애고 허점을 막고 그런 과정에서 에너지를 과하게 써요. 체력과 정력 뭐 이런 것들을 다 써버리기 때문에 간혹 이제 몸을 돌보지 않고 너무 열심히 하다가 실려가가지고 수행 맞고 보통 이런 사람들이 출세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몸을 상할 수가 있으니까 최소한의 선은 지키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7월 22일에 금성이 레굴루스랑 만납니다. 레굴루스는 로열스타 4개 중에서 첫머리, 필두라고 할 수 있죠. 사자자리 알파성입니다. 근데 이 레굴루스는 굳이 따지면 낮의 행성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밤의 행성 중에서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금성하고는 상성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 둘이 만나면 타임로드가 금성인 분들은 뭘까 좀 앞뒤가 안 맞아. 어떻게 보면 눈치 없는 거는 아니고 좀 뭐랄까 되게 부적절하다고 하는 것도 좀 너무 오바고 어쨌든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언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 정도는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주변 사람들이나 내가 속한 어떤 집단한테 뭔가를 요구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닌데 나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서로의 기준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저놈이 미쳤나 싶어서 당연히 대우를 못 받겠죠. 그럼 이제 본인 혼자만 토라지고 서운해 하는데 그러니까 남들 입장에서는 뜬금없는 거예요. 제가 왜 저러나 싶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남들하고 눈높이를 좀 맞추려고 했을 필요가 있어요. 타임로드 금성인 분들은 특히. 레굴루스가 정말 힘있고 강력한 별이긴 한데 좀 많이 따져. 이게 긍정적으로 발현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레굴루스가. 특히 금성이나 화성하고 만났을 때는 좀 그래요. 자, 그리고 하루 후에
하루에 수성이 움직이면서 카스토르랑 만납니다. 7월 23일이죠. 쌍둥이 자리 알파전 카스토르는 그 캐릭터 자체가 좀 심약하고 불안정한데 천재야. 머리는 좋은데 엄청 좀 심약한 그런 약간 조현병 계열의 스키조프레니아 계열의 어떤 캐릭터에 가깝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흉성에 가깝죠. 아무래도 흉성 중에서도 피해자 쪽이 되기가 쉽고, 근데 수성하고 만나면 그나마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남기는 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7월 23일에는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좀 각계 전문가들이 내공이 많이 쌓였잖아. 20년, 30년 하다 보면. 그래서 딱히 근거는 없는데 딱 직감이 와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나는 거의 확신이 드는데 남들이 근거를 내놓으라고 그러면 약간 바탕 차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역량을 총동원을 해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전망을 예측하기 되게 좋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당장은 사람들이 아니 그게 무슨 근거 없는 판단이냐라고 비웃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전망이 맞아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전문가 입장에서 본인은 직감적으로 확신이 드는데 남들 이목이 신경 쓰여서 입을 닫고 있을 수밖에 없는 분들은 그래도 이 23일에는 자기만의 어떤 전망에 대한 예측 그런 거를 한번 내놓으면 좋아요. 뭐 누가 압니까? 나중에 1, 2년 지나가지고 다들 성지순례하러 올지. 그죠? 요즘에는 그렇게 성지순례를 자주 가더라고요. 자,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보 2021년 7월 셋째 주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